이런 나무에다가 프랑스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후지 품종에다가.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열매가 달려 있고요. 저기 보면 개수가 한, 둘, 넷, 여섯, 여덟, 10개 달려 있어요. 그럼 이제 비슷한 가지에 여기에는 열매가 둘, 넷, 5개 달려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5개 달려져 있는 가지에 결과지가 뭐 한 3년생 됐다라고 하면 옆에 과대지 있고 측지 있고 훨씬 굵어야 될 것 같고, 10개가 달려 있으면 상대적으로 굵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해보려고 하니 지제부라고 하는 땅, 그러니까 원소들을 흡수하는 바닥에서부터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묘안을 생각을 해냅니다. 박피를 하자. 그래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박피를 하는 거예요. 거더링이라고 하는데, 박피를 해서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차단을 할 수 있지 않냐. 밑에 있다고 많이 먹는 건 아니고 위에 있다고 못 먹은 것도 아니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험을 하려고 하다 보니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에서 그러면 이 끝에 열매를 다는 것과 중간에 열매를 다는 것과 기부에 닿는 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도장지를 제거하거나 이 신초 연장지, 오래 자라는 새로운 슈트를 잘랐을 때에, 보통 한 번에 찍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무슨 경보가 떠가지고 화면이 저절로 동영상이 멈췄습니다. 다시 찍고 있어요. 뭐 연결해서 설명해드리면 되니까. 어쨌든 신초의 연장지를 자르고 도장지를 없애면 이파리의 위치에 따른 양분을 보내는 게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즉, 여기 열매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이거를 떼어내면 여기에 있는 양분이 저 옆으로 갈까? 라는 게 궁금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도장지를 잘라내면 덜 자랄까? 이게 궁금했던 거죠. 그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게 도대체 이파리에서 만든 양분들을 어디로 보내는지를 어떻게 알아내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이파리가 만들어내는 거에 저장할 수 있는 거에다가 뭐 쉽게 설명드리자면 노란색, 빨간색 이런 거를 해놓고 그 실험을 해본 거예요. 하나는 후지 품종이고 하나는 다른 품종인데, 그거에 이제 시사하는 바를 이해하면 우리가 적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밖으로 많이 나왔을 때 어떻게 잘라 먹으면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지, 꽃이 균일하게 오지 아니하고 어디 한쪽에 많이 오고 안쪽에는 들어왔다 라고 하면 그대로 키워도 사과가 굵을 것인지에 대한 논문의 결과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서론이 좀 길었나요? 상관없습니다. 식물들은 의외로 양분을 멀리 보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야, 그 사실은 나무와 나무가 양분을 주고받는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가지나 도장성 가지, 열매가 없는 가지에서 자기네들이 성장을 하고 꽃눈이 충실해지는 것에 대해서만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옆에 사과가 있으면 그쪽으로 양분을 빌려주듯 보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거 뭐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착과의 위치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한 뼘 정도씩마다 거리 적과를 한다라는 개념이 필요한 자리에 많이 달아버리고 필요 없는 데에는, 꽃이 안 온 데에는
굳이 애써서 무엇인가 가지를 받고 뭐를 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관이 어느 정도만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내 나무에 필요로 한 착과 수만큼만 착과가 되면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지를 잘랐을 때에 연장지를 자르거나 도장지를 잘랐을 때에 이파리의 숫자가 적어지잖아요. 그 문제는 그러면 열매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하느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열매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잎이 놀랍게도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냐고요? 효율을 늘리는 쪽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평상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100%였다라고 하면 도장지를 자르고 신초 연장지를 끊어내고 과대지를 적심하고 그러면 남은 이파리가 100%의 일을 본래는 전부 다 뭐 한 100잎이 100%의 일을 해서 만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70잎으로 줄었는데 똑같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가용해서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도장지를 제거하거나 대부분 그렇잖아요. 햇볕에 들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가지를 잘라낸다거나 그랬을 때에 그 이후에 나무가 광합성을 열심히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마그네슘을 많이 줘야 되고 가리를 많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과가 달리지 않고 여기에만 많이 달리고 안에는 안 달렸을 경우에 과일이 잘 굵을 것이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충분히 잘 굵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에 착과를 시키느냐는 재배적으로 봤을 때 이게 SS기가 잘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 이야기인 거지. 그게 위치가 안쪽에 달린 게 맛있냐 바깥쪽에 달린 게 맛있냐 이거는 사과나무가 나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별로 고려할 대상은 아니구나 라는 결과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적게 달린 것과 많이 달린 게 비슷하게 굵는다라는 거는 다르게 얘기를 하면 어떤 나무의 굵기와 이파리에 따라서 최적의 비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연구 결과는 프랑스 사람들이 한 건데 미국 쪽에서는 주로 TCA라고 해서 나무의 단 면적 여기에 자른 면적에 따라서 사과나무의 열매를 몇 개 달 것이냐 라는 거를 농가들한테 교육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트리 크로스 섹셔널 에리어라고 해서 절단면 트리를 확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불안병이 걸려 있어서 여기를 쑥 하고 이렇게 잘랐다라고 하면 그 단면적이 나이테가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얼마만큼 면적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다루면 큰 실수하지 않고 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장지 제거를 이제 곧 해야 되고 잎소지도 해야 되는 그러한 품종들은 그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황산가리라든지 황산고토라든지 이런 거를 살포하게 되실 텐데 어떤 가지가 잘려져 나갈지 무엇이 남아서 효자 노릇을 할지 모르니 미리 자르기 전에 4, 5일 전에라도 살포를 해 놓으면 자르고 나서 잠깐 허둥지둥 하는 새도 없이 최대한 능력치를 높여서 나머지들을 채워낼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문을 보다가 와 이건 되게 재밌네 농가한테 소개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비가 오는데 그냥 잠깐 밭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논문을 보면 현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좀 그만 와야 될 텐데 아유 며칠 내리니까 지겹네 비가.